유진은 4대 크루 1해외의 헤드로 강남을 대표하는 크루의 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에서 4대 크루 헤드들은 일반적인 크루 헤드들과는 격이 다른 무력을 보여주며 보통 자신의 크루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진은 타 4대 크루 헤드와는 다르게 무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서서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수하 뒤에 숨어서 지시만 내리거나 계획만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여태 나온 4대 크루 헤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보통 4대 크루 헤드 서열을 매길 때 유진을 대신하여 1해외에서는 서성은을 4대 크루 헤드로 취급하며 4대 크루 헤드 서열을 매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진은 지능이 매우 높은 인물로 추정되며 박진영, 최동수 등과 함께 작중 최고의 두뇌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진에게 학력은 의미가 없겠지만 유진은 국내 최고의 명문고로 추정되는 사립명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에 학력도 좋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크루를 만드는 지능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추진력도 높은 인물이며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인물이기에 지능캐로서는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는 변수에 대비하여 자신과 적대될 만한 인물들의 인지를 미리 잡아놓기도 하였으며 1해외 2개월사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재빠르게 행동하여 1해외를 지키고 박형석의 거짓말을 간파한 뒤 박형석을 감금해버리는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동수의 약점을 쥔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진은 1해외의 헤드답게 정상회담을 주도해 나갔으며 그곳에서 박형석을 영입하며 자신의 목표를 일부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동수의 수하로 출발하여 최동수의 약점을 쥐는 모습까지 보이며 4대 크루 헤드 중에선 가장 뛰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가끔은 1해외 헤드답지 못한 판단과 조금은 무능하기까지 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독자들은 유진을 보고 럭키 노진구다, 똑똑한 너진구다, 유진군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유진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은 속수무책으로 1해외 3, 4개월사를 날려버린 점과 샤오룽, 비비, 미츠키, 류헤이 등이 유진이 자신의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진은 1해외 헤드로서 조금은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수는 개인의 능력도 뛰어났으나 10명의 천재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 HNH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10명의 천재는 육성의 천재 종건, 싸움의 천재 이도규, 해킹의 천재 코우지, 의학의 천재 박진영과 어떤 분야의 천재인지 공개되지 않은 준구, 이지훈, 최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유력한 10명의 천재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최동수는 HNH그룹을 설립하기 이전 허름한 집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곳에는 최동수, 준구, 이도규, 이지훈, 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HNH그룹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핵심 인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진도 HNH그룹 10명의 천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진은 사업의 천재로 추정됩니다. 유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생처럼 생겼으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사용하면 예우를 갖추기에 유진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진을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실체는 뒷세계의 거물이며 자신에 의하여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으며 선량한 사람들도 납치당하거나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진의 이러한 모습은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착할 것만 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 누구보다 흉악한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큰 충격입니다. 또한 유진은 범죄 행위를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어떤 짓이든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인이기에 갱생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준구와 유진은 과거부터 알던 사이로 추정되며 준구가 신뢰하는 몇 안되는 인물입니다. 최동수는 HNH그룹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도울 만한 인재들을 찾고 있었고 준구는 최동수에게 유진을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유진은 최동수에게 몇 마디 듣지 않고도 앞으로의 계획과 1해외라는 크루를 설립하는 추진력을 보이며 최동수에게 인정받았고 최동수도 자네가 소개시켜준 이 친구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하며 유진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 시점으로 본다면 준구와 유진 모두 최동수를 배신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동맹을 맺어 최동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준구와 유진은 결말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끝까지 한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진은 과거 박범재가 4대 크루를 설명할 때 안경을 쓴 실루엣과 함께 1해외 헤드라는 이름으로 작중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폰셔틀이 유진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유진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고
정상회담 편에서 자신의 얼굴을 처음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첫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1해외 헤드치고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게 생겼기에 독자들은 물론 작중의 등장인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첫 등장부터 죽은 왕오춘의 이름을 이용하여 4대 크루를 한자리에 모으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유진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최동수와의 전쟁 이전에 4대 크루들을 포섭하여 자신에게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려 했으나 호스텔과 가똑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실패하였고 차선책으로 성요한이나 박형석을 1해외로 영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요한 대신 박형석이 희생하며 유진은 박형석을 1해외의 일원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당시 박형석은 1해외 3, 4계열사를 날려버린 핵심 인물이었기에 유진의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할 수 있었겠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고 박형석을 받아들이며 박형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형석과 유진은 정상회담 이후 동료가 되었으나 박형석은 1해외에 들어온 목적이 1해외를 내부에서 부수고 음지를 찾기 위함이었기에 둘이 진정한 동료가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그것을 알았기에 박형석을 이용하려 하였고 1해외 2계열사를 이용하여 박형석의 친구들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형석의 계획으로 김기명과 이도규가 난입하며 결국 1해외 2계열사는 큰 피해만 입어버리고 박형석의 친구는 단 한 명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자신이 유진을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하여 유진의 앞에서도 연기를 하였으나 유진은 더 이상 박형석에게 노란하지 않고 박형석을 박진영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 장면에서 잃어버렸던 포스를 조금은 되찾았습니다. 유진이 박형석을 박진영에게 보내버리며 박진영인 작중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과 유진은 과거부터 협력하던 사이였기도 한데요. 유진은 박진영에게 어떠한 대가를 제공해준 뒤 박진영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있으며 박진영에게 특수한 약을 받아 한신우를 컨트롤한 뒤 미츠키에게 넘겨줘 1해외 2계열사를 설립하기도 하였고 왕오춘에게도 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형석을 박진영에게 보내 박형석의 정체를 조사하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박진영의 거취를 가지고 이도규와 거래를 하며 백호인력소를 자신의 휘하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진영도 유진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며 불법적인 실험을 할 장소와 실험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두 캐릭터는 공생하고 있는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왕오춘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왕오춘은 과거부터 1해외에서 제공된 약을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왕오춘이 사망해버리자 왕오춘의 최측근이었던 곽청호와 팽진양은 왕오춘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1해외로 위장 잠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진혁과 유진의 만남에서도 며칠 전까지 왕오춘과 동맹관계였던 장진혁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왕오춘의 죽음에 어쩌면 1해외가 개입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진은 왕오춘이 사망해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4대 크루를 한자리에 소집하는 등 왕오춘이 죽은 이후에도 왕오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은 비상한 두뇌와 사업 소원을 가졌기에 기업형 크루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능보다는 주먹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진을 지켜준 것이 폰셔틀과 박만덕으로 유진은 평생 가도 너희 같은 친구는 못 만날 거야 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도 유회장 이런 놈들을 밑에 두고 있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의 강함을 인정해주며 유진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폰셔틀과 박만덕의 존재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늘 폰을 들고 유진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모습 때문에 폰셔틀이라는 별명을 부여하였고 폰셔틀이라는 별명으로 가장 많이 불리게 되어 현재는 폰셔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나무위키, 구글 등에서도 폰셔틀로 불리고 있으며 본명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쭉 폰셔틀로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폰셔틀은 1해외의 VVIP 중 한 명이며 작중에서 VVIP라는 것이 네 번째로 밝혀졌기에 보편적으로 네 번째 VVIP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셔틀은 VVIP들 중 유일하게 유진의 수하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1해외의 VVIP는 최동수, 종건, 준구가 있으며 아직 또 다른 한 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VVIP는 박진영으로 추정되며 만약 박진영이 VVIP가 맞다면 박진영도 유진의 수하로는 안 보이기에
VVIP 중 유일하게 폰셔틀만이 유진의 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행보만 본다면 폰셔틀은 사실상 VVIP라기보단 유진의 경호원 혹은 비서에 가까우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장면도 연출된 적이 없기에 유진이 폰셔틀에게 VVIP라는 신분을 부여한 이유는 마땅히 부여할 만한 직책이 없었기에 VVIP라는 신분을 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진혁은 호스텔이 몰락한 이후 타 4대 크루에 들어가려 하였고 장진혁은 1해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K하우스 잔당들과 1해외로 가기로 하였고 유진도 이를 받아들이며 장진혁은 1해외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장진혁에게 어떠한 임무를 내리기로 하였고 장진혁은 K하우스 잔당을 이끌고 어느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진이 직접 오지는 않았으며 폰셔틀이 폰을 들고 나타나 유진의 말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폰셔틀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폰셔틀이 비중 있는 캐릭터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 독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폰셔틀은 장진혁과의 만남에서 유진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나갔으며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진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도규가 최동수와 계약을 맺은 뒤 1해외의 보안 인력을 철수시키자 유진과 이도규는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폰셔틀은 어김없이 폰을 들고 이도규를 찾아가 유진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유진은 김기명과의 만남이나 타 4대 크루와 만날 때도 자신이 나가기보다는 폰셔틀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정상회담에서 유진에게 어차피 정체를 숨기고 폰으로 대화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진은 최동수와의 전쟁 이전에 귀찮은 것들을 치우기 위하여 왕우춘의 이름을 빌려 4대 크루를 한자리에 소집하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4대 크루를 포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딜을 포섭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호스텔과 가떡을 포섭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유진은 호스텔을 보고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호스텔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최원석은 유진을 공격하려 했으나 폰셔틀이 나타나 최원석을 막아섰고 최원석은 폰셔틀의 기세를 보고 잠시나마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은 폰셔틀에게 한판 붙자고 말하며 훗날 두 캐릭터가 대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 당시에는 폰셔틀이 최원석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또한 폰셔틀은 정상회담에서 유진이 타크루를 포섭하는 동안 잠시 쉬고 있었고 이때 김기명이 다가와 끝말잇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김기명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며 무시해버리는 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박형석, 이진성, 바스코는 각자의 목적 때문에 정상회담에 난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강동, 강북, 중구연합과 강남, 강서연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싸움을 끝내려면 헤드를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고 유진을 급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폰셔틀이 날아와 박형석을 막아섰고 다짜고짜 헤드를 잡을 수야 없지 라는 스탠스를 취하였고 결국 박형석은 기습 공격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박형석과 폰셔틀은 사투를 벌이게 되었고 박형석은 완벽한 몸으로 무영석의 기술, 소피아의 시스테마 등을 사용하여 폰셔틀을 제압하려 했으나 결국 폰셔틀에게는 데미지를 넣지 못하고 폰셔틀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이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이놈이 여기서 제일 강하다. 라고 말하며 폰셔틀이 4대 크루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보다는 주먹이 더 중요한 세계관이며 공권력도 훨씬 약합니다. 그렇게 고위 공무원이나 재벌들도 강력한 소화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먹이 곧 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1해외는 일반적인 그룹도 아닌 음지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내에서도 특히 강력한 주먹들이 많이 필요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유진은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며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보좌해줄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폰셔틀과 박만덕이며 유진은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너희들이 나의 종건과 중구야 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을 종건과 중구급의 강자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유진을 타인을 만날 때 항상 폰셔틀이나 박만덕과 동행하며 빅딜이 1해외 2결사를 침공하자 폰셔틀과 박만덕을 소집하여 1해외 2결사로 가는 것을 보면 폰셔틀과 박만덕은 유진의 최고 전력이자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소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진은 빅딜이 1해외 2결사를 침공하자 1해외 2결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예 멤버를 소집하여 1해외 2결사로 갔고
류헤이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1해외 2결사가 폐기되기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폰셔틀은 한신우를 발견하자마자 한신우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했고, 유진은 저 친구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사족을 못쓰는 성격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며 폰셔틀이 강한 사람과의 싸움을 즐기는 싸움광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도규가 난입하여 빅딜을 구해주고 1해외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치자 폰셔틀은 곧바로 이도규의 안면에 킥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강한 사람이 나타나자 사족을 못쓰는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강자를 보면 사족을 못쓰는 성격 이외에도 정신연령이 낮아 보인다는 떡밥이 있기도 한 인물이며 평소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인물이기에 성격이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도규가 박형석의 의뢰를 받아들인 이후 빅딜을 도와주고 1해외를 방해하자 분노한 유진은 빅딜 대신 백호 인력소를 차지하기 위하여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이도규를 테스트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와 폰방듀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폰셔틀이 이도규를 상대로 잠시나마 압도하였으며 이도규도 그 체구에서 그런 파워라니 니가 니 또래 중엔 가장 강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폰셔틀이 2세대의 최강자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폰셔틀이 이도규에게 잡혀버렸으나 그때 박만덕이 난입하여 이도규의 안면에 펀치를 강타하였고 이도규와 원펀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도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였으나 유진이 난입하여 테스트 종료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투를 중단시킨 뒤 박진영을 부실로 이도규와 백호 인력소를 자신의 휘하로 두는데 성공하여 1해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폰셔틀은 아직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기에 독자들은 폰셔틀의 정체를 매우 궁금해하며 여러가지 떡밥들을 분석하여 폰셔틀의 정체를 추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대표적인 의견들로는 유진에게 S등급을 받은 인물 유진의 쌍둥이, 10명의 천재 중 1명, 1해외에 있는 중고의 비밀친구, 북한 출신의 살인병기, 박진영의 실험체, 싸움 독학 유호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폰셔틀의 정체는 유진의 쌍둥이 설과 모종의 이유로 감정이 지워진 채 유진에게 협조하는 살인병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만약 폰셔틀의 정체가 유호빈이라면 크게 이슈화가 될 것이며 박태준 유니버스를 두루두루 감상하는 독자들은 더욱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전개이기에 폰셔틀 유호빈설 자체를 부정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유진, 폰셔틀, 박만덕은 가장 친한 친구이며 1해외 내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유진은 자신을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늘 폰셔틀이나 박만덕과 함께 다니며 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진, 폰셔틀, 박만덕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매우 길며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친목을 도모할 사람도 자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3명의 캐릭터는 사적으로도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폰셔틀은 말 자체를 하지도 않으며 정신연령도 조금은 어려 보이는 인물이며 유진은 독자들에게도 진지충 노잼으로 불리며 류헤이도 유진을 보고 노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만덕도 쾌활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3명이 모였을 때 대화를 들어갈 사람이 유진밖에 없으며 그 유진마저도 작중공인 노잼으로 평가받기에 독자들은 정말 숨막히는 조합으로 평가하며 이 3명이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노는지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은 한신우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신우가 팔려간 1해외로 위장 잠입하였고 샤오룽을 속여 1해외 3개월사의 가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해외 3개월사를 부스러운 박형석을 막는 과정에서 박형석으로부터 사람들이 1해외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결국 낭만을 버리지 못하였고 권지태와 라인만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1해외에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1해외의 부회장 박만덕이 1해외의 회장 유진에게 이 소식을 보고하는 모습으로 박만덕은 첫 등장합니다. 박만덕은 유진에게 빅딜의 권지태 외 1인이 3개월사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도 하자는 걸까요? 라고 물었고 유진은 틀렸어요. 전쟁이 목적이라면 빅딜 전체를 움직였겠죠. 고작 2명을 움직인 것은 김기명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선을 지킨 겁니다. 라고 말하자 박만덕은 이대로 지켜보실 건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사에게도 어느 정도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작정 유진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은 아닐 것이며 유진과 과거부터 유대관계가 깊은 인물일 수도 있다고 추측받았습니다. 또한 문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거대한 피지컬을 보고 권지태급의 피지컬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유진은 최동수 회장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놔두면 번거로운 4대 크루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자 하였고 왕호춘의 이름을 빌려서 4대 크루 전원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빅딜도 유진의 초대를 받고 나타났으며 권지태는 자신의 덩치를 자랑하며 곽청호, 팽진양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만덕이 나타났고 곽청호와 팽진양은 박만덕을 보고 놀라며 우와 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자신의 뒤에 뭔가 거대한 놈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뒤돌아봤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거대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박만덕의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고 도저히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Who are you? 라고 말하며 박만덕에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박만덕은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한국어에도 능숙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인임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서성우는 지태가 올려다 볼 줄이야 라고 말하며 박만덕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고 감탄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진은 정상회담에서 각 크루에 10억을 건네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호스텔과 가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원고까지 나타나 호스텔과 가똑의 편을 들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 강동 중구연합과 강남 강서연합으로 나뉘어 양강구도를 띠게 되었고 유진은 강남 강서연합에게 강북 강동 중구연합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만덕은 곧바로 성유한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성유한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렸고 성유한은 땅에 처박히며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만덕의 모습이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했기에 일부 독자들은 박만덕을 보고 성유한을 가지고 두더지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유한이 계속하여 반항했으나 박만덕은 주먹만으로 가볍게 성유한의 공격을 파괴하였고 성유한에게 백초코를 걸어서 기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박만덕이 성유한을 기절시키려던 찰나에 이진성이 나타나 박만덕을 공격하였고 박만덕은 성유한을 기절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박만덕은 크게 개의치 않고 성유한을 마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성은 거머리처럼 계속하여 박만덕에게 들러붙었고 결국 박만덕과 유진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유진은 박만덕에게 그 친구 이름 좀 물어봐 라고 말하였고 박만덕은 이진성을 자신의 테스트 상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한 모델을 발현시키는데 성공하며 박만덕과 어느정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박만덕도 타격기만으로는 이진성을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특기인 그래플링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이 박만덕에게 제대로 하려고 테스트는 여기까지 라고 말하며 박만덕이 전력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며 전투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도 박만덕은 이 장면 때문에 소위 말하는 탈헤드급 논쟁인 혼방마한 서열 논쟁에서 이 장면을 근거로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진성은 이 장면이 자신의 인생 전투이기에 계속하여 이때의 대결을 회상하며 그땐 됐는데 라고 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박만덕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외형을 가진 인물이며 외형과 피지컬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괴물 같은 인물입니다. 자신도 한 외모하는 권지태도 박만덕을 보자마자 놀랬으며 가출뱀을 이끌어가며 산전수전 다 겪은 곽청호와 팽진양도 박만덕을 보고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만덕의 피지컬은 이도규와 소피아, 권지태보다도 더 거대하기에 신장은 2m 30cm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도 200kg은 훌쩍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만덕의 나이는 18세이지만 도저히 미성년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외형도 앞으로 머리를 한 흑인이 한국 교복을 입고 있기에 가히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 박만덕은 유진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박만덕은 어떠한 이유로 유진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거부터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유진을 지켜주었으며 1해회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유진도 난 평생 가도 너희 같은 친구는 못 만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종건과 준구야 라고 말하며 박만덕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박만덕은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인물로 유진이 먼저 존칭을 쓰며 부회장 대우를 해주면 박만덕도 유진에게 존칭을 쓰며 회장 대우를 해주고 유진이 먼저 반말을 쓰며 편하게 대하면 자신도 유진에게 반말을 쓰며 친구로서 대해주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진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심을 보여주는 인물이기에 유진에게 박만덕은 매우 소중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위치에 있어 제대로 된 친구가 없는 유진과 테니스를 쳐주기도 할 만큼 유진과는 친한 관계입니다. 유진은 1해회 2개월 사이 서커스에 진호빈, 최원석, 이진성, 박세림을 강제로 참가시켜
강동, 강북, 중부 연합의 세력을 갉아먹으려고 하였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미츠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진과 미츠키는 겉으로는 서로에게 협조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은근히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츠키의 경호를 서고 있는 류헤이와 유진의 경호를 서고 있는 박만덕도 신경전을 펼쳤고 이때 류헤이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욕을 하였고 박만덕은 조그만 생소한 포즈를 잡습니다. 그리고 박만덕이 사용한 이 포즈가 베트남의 욕설이었기에 박만덕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설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박만덕이기에 베트남 사람일 가능성은 적으며 만약 베트남의 피를 물려받은 인물이라면 혼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만덕은 명실상부 1해외의 최고 전력 중 한 명입니다. 박만덕은 무력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1해외 통합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에 사실상 1해외에서 회장과 VVIP들을 제외하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계열사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는 샤오롱, 서성은 유에이동과 비교하여도 확실히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무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유진은 빅딜이 1해외 2계열사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만덕을 소집하여 1해외로 향하였으며 4대 코르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도 박만덕과 동행했습니다. 또한 미츠키와의 대면에서도 박만덕을 데려간 것을 보면 유진은 늘 중요한 자리에 박만덕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전력 중 한 명이 박만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도규도 박만덕과 폰쇼트를 보고 유 회장 이런 놈들을 아래로 두고 있었어? 라고 말한 것으로 봐 박만덕과 폰쇼트는 이도규에게도 인정받은 1해외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1해외 2계열사를 침공한 빅딜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성은 박만덕 폰셔틀과 함께 1해외 2계열사로 향합니다. 그러나 박형석의 의뢰를 받은 이도규가 방해 공작을 펼쳤고 결국 유진은 빅딜을 지우는 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빅딜 대신에 이도규를 품기로 결정하였고 이도규의 실력을 보기 위하여 박만덕과 폰셔틀에게 이도규를 테스트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만덕 폰셔틀과 이도규는 대결하게 되었고 폰셔틀이 이도규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폰셔틀은 얼마 못 가 이도규에 잡혀버렸고 이도규에게 정탈을 허용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만덕이 나타나 이도규의 앞면에 펀치를 날렸고 이도규는 캐히잉 이라고 말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박만덕은 곧바로 이도규를 쫓아가 원터치를 하였고 이도규에게도 힘과 맷집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박만덕의 전력은 그래플링으로 알려져 있기에 타격기만으로 이도규와 호각으로 겨룬 점은 박만덕의 전투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도규도 전력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박만덕과 같은 피지컬을 가진 인물들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농구선수 샤킬 오닐, 아프리카 문명부족 딩크족, 농구선수 야오밍, UFC 헤비급 챔피언 브록 레스너 등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듯한 신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만덕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추정되는 안드레 더 자이언트도 매우 거대한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안드레 더 자이언트는 신장 220cm, 몸무게 230kg의 거구이며 앞으로 머리를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WWE 출신의 프로레슬러이기에 박만덕과 마찬가지로 그래플러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박만덕은 외형만 놓고 보면 생각 따위 나지 않는 노빠꾸 파이터로 보이며 지능적인 전투를 하기보다는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상대를 압도하는 전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만덕은 외형과는 다르게 은근히 지능적인 캐릭터인데요. 박만덕은 이진성과의 대결에서 이진성이 더티 복싱을 했음에도 이진성이 복서라는 것을 단숨에 파악하였고 복서들이 자주 공격하는 부위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지능으로는 탑급인 유진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작중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로 추정되는 사립 명문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며 분위기 파악도 빠르게 하는 캐릭터이기에 보기와는 다르게 지능적이고 눈치가 빠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